오늘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척추뼈와 척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척추뼈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은 기둥 모양처럼 세로로 쭉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척주라고 하죠. 아마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여기서 척주 할 때 그 주는 기둥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척주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환에 현재 고통을 겪고 있거나 최소한 이 질환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척추의 개념 또는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척추는 일단 척추뼈 26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가 되고요. 엉치뼈와 꼬리뼈는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로 부분이 있죠. 5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엉치뼈가 5개로 나눠져 있다가 커가면서 이게 하나로 융합된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를 가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주 어린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지 않을 거예요. 어린이가 볼 정도로 재미있는 영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꼬리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3개에서 5개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1개의 꼬리뼈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 성인의 기준으로는 척추는 26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아이들 또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32개에서부터 3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죠. 일단 목뼈의 개수를 세가지고 목뼈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숫자를 세볼게요. 네,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뼈 개수를 세볼게요. 네, 여기까지 숫자를 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뼈, 서비컬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뼈, 또레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넘바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직접 세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머리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부분이 1번 목뼈라는 거, C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요. 목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런 형태의 구분이죠. 앞 구분이죠. 반면에 등뼈는 약간 뒤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D 구분. 허리는 앞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엉치뼈는 약간 D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구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점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일단 척추 구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1차 구비가 있고 2차 구비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1차 구비라고 우리 얘기하고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2차 구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구비와 엉치구비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아까 등구비와 엉치구비는 어떻게 돼 있다 했죠? D 구분 돼 있다 했죠. 반면에 2차 구비는 목구비와 허리구비인데 이것은 좀 전에 그림에서 같이 앞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1차 구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잖아요. 몸을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D 구분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등구비와 엉치구비가 만들어지고요. 태어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목구비가 먼저 만들어지고 허리구비가 만들어지는데 목구비는 아이가 목을 가누면서 그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일반적으로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목구비가 서서히 발생되게 되고요. 허리구비 같은 경우는 서서 걸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데 보통 생후 1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허리뼈 4번, 5번이 있고요. 그 밑에 엉치뼈가 이렇게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꼬리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엉치뼈가 뒤로 이렇게 향해 있다는 거 보이죠? 뒤로 D 구분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척추뼈 몸통입니다. 허리뼈 4번의 몸통이고요. 허리뼈 5번의 몸통인데요. 그 몸통 사이에는 척추 사이 원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빨간색 부분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 질환할 때 그 디스크인데 척추 사이 원반에 있는 속지렉이 빠져나오게 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 노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신경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신경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이 속지력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척수신경을 눌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리가 저리게 되는, 특히 허리 쪽은 다리가 저리게 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특히 앞구분, 목뼈에 있는 앞구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일자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무슨 뜻입니까? 목뼈가 기본적으로 앞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목뼈가 반드시 서버리는 게 바로 일자목 아닙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척수에 있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척수신경이 눌려서 계속 다리가 저린다든지 목뼈가 문제가 되면 마찬가지로 디스크 질환이 오게 되면은 팔이 저리게 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증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정말 이 구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